우리의 첫 질문은 89쪽에 554번입니다. 네,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제가 오늘 혹시 테스트 안 보면 얘들아 일요일엔 볼 거예요. 한 번은 볼 거예요. 한 번은. 아니 방학 끝났으니까 딱 현재 시점에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은 봐야지. 한 번은 봐야지. 그래서 어제 S1 받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개강주잖아요. 바뀌는 다음 주 정도만 아마 클리닉을 제가 안 할 수 있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만. 그 다음 주부터는 클리닉이 있으며 시험이 있습니다. 자, 554번 들어갈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현주야. 다항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의 y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에 x 더하기 y 우진아 우리 요런 유형 좀 많이 봤죠? 이거 몇 단계로 풀라 했어? 맞아 잘했네. 그럼 일단 우리가 0부터 좀 넣으면 자 우진이가 봤을 때 f빵은 몇 나오디? f빵은 빵. 그럼 두 번째 뭐 하라 했어? 미분. 그치 미분계수 찾는 거지. 미분계수 도함수 그죠? 그럼 두 번째가 f'x를 찾아주시면 돼요. f'x를. 그럼 얘는 리미트 h라고 하는 녀석이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h라고 하는 녀석 분의 f의 x 더하기 h 빼기 f의 x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마침 y 자리에 h가 들어가는 듯한 느낌. 이제 얘들아 우리 은근히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그냥 풀이 잡히죠? 그러면서 얘는 이렇게 넘긴 녀석 그럼 f의 x 더하기 h 빼기 fx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이와 같이 식을 변형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정리 좀 해주면 자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자 얘는 얘부터 쓰자. 마이너스 xh에 x 더하기 h 라고 하는 녀석을 h로 나눠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남은 녀석이 더하기에 자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h분의 fh 이렇게까지 쓰는 거 우진이 되냐? 괜찮으시죠? 네. 자 그리고 나면 내가 여기서 구한 f형 있잖아. 써먹으려고 구한 거잖아. 그럼 난 여기에다가 빼기 0 해주고요. 빼기 f0 해주면 되는 거지.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러면 앞쪽은 h 약분시키고 h 0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수렴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얘는 f'0으로 수렴하는데 문제에서 f'0이라고 하는 녀석이 4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라고 하는 도함수가 구해지는 거지. 우진이 괜찮아? 우리 아마 내신 그 개념 교재에도 비슷한 느낌은 바로 있죠, 그지? 네. 그 문제에서 뭐 알파랑 베타에서 극대극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뿔마 2에서 극대극소겠지? 그러면 뭐 제곱해서 마무리해 주면 된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하신 게 쭈루루룩 또 없고요. 자, 그러다가 592번인 것 같네요. 제가 혹시 넘어가면 얘기해 주시고. 네, 592번. 호호호호. 얘들아 증가 감소인 것도 마찬가지고 극대극소인 것도 서나 마찬가지인데 너네들한테 극대극소 같은 거에 대한 뭔가 어떤 존재성을 묻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도함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보면 fx라고 하는 녀석이 자 마이너스 x의 3승에 자 더하기 6x 제곱 자 그 다음에 더하기 kx 더하기 3 요따구로 있단 말이지. 우진이 맞지? 근데 이 자식이 0부터 5 사이에서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져야 돼 라는 말은 0과 5 사이에서 도함수가 부호 변하는 순간이 오직 몇 번? 한 번만 있어라 이런 말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빨리 얘 미분해야지. 얘 미분을 좀 해주시면 f'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K 이렇게 나오네. 우진아, 이거 대칭축 얼마야? 요 이차함수 대칭축 얼마야? 그거 2라는 거 이거 확인 가능하죠? 그럼 얘는 지금 현재 대칭축이 2인데 야 어찌됐건 부호 변화가 있으려면 X축이 무조건 쳐야 되잖아. 그지? 그지? 그럼 X축 이렇게 한번 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0부터 5 사이에서 하나만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지? 그럼 느낌 왔죠 뭐. 자 문제에서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라고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는 예를 들어 0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벗어날 수 있잖아요. 0이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그냥 정수 K니까 0이 이런 데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5라고 하는 녀석이 이쪽으로 벗어나면 안 되잖아. 내가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럼 5라고 하는 녀석이 이런 안쪽에 꽂히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0과 5 사이에서 부호가 한 번만 바뀌어 이런 느낌인 거지. 이해됐죠? 두 번째, 만약에 0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5가 이런 데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부호가 한 번만 바뀌는 거겠지. 약간 무슨 정리 떠올라? 사이값 정리 떠오르네. 약간 그런 느낌이네. 0과 5 사이에서 그 값을 하나만 가져야 돼 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나는 여기에다 0을 대입한 K 저기다가 5를 대입한 자 5 대입하면 25에다 3배하면 마이너스 75에다가 60 더하면 마이너스 15잖아. K 마이너스 15 이게 0을 대입한 거랑 5를 대입한 함수값인데 얘네가 음수면 좋겠어. 그럼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그 사이에 적어도 한번 X축을 쳤고 그 값이 한 번만 생겼겠지. 요 정도. 이해됐을까? 우진 이해돼? 어이? 승현이 이해되지? 예. 비슷한 느낌의 문제인데 얘들아 597번 남았어. 아 근데 제가 월요일 그 깨졌어요. 저 월요일에 8시 수업을 했었잖아. 깨졌어. 선생님 수업이 좀 늦게 있으시네. 하나 더 깔아도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아 네 그쵸. 4시에 깔렸어요. 4시에 깔렸어. 해야지. 자 보자. 자 뭔가 극값의 존재성 또는 증가함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기억해야 돼. 우리 무조건 도함수 보고 판단할 거야. 그게 몇 차였던. 근데 지금 보면 얘가 4차 함수고요. 극값을 하나만 가져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다 됐고 이 녀석의 도함수에 해당이 되는 f'x 내가 구해볼 건데 요 f'x라고 하는 녀석의 부호 변화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부호 변화가 오직 한 번만 존재하면 돼. 요런 느낌으로 우리가 잡아주시면 되겠지. 이해되셨죠? 얘가 부호 변화가 한 번 있어야 얘가 그 값을 한 번 갖지. 자 그럼 미분을 살짝만 좀 하면요 서원아 4x 3승에 자 플러스 6ax의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있다. 뚫리는 거 좀 들어봐봐. 혹시 제가 잘못 계산하면 얘들아 얘기해줘. 자 그럼 2x라고 하는 녀석으로 좀 묶으면 2x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2인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저 도함수 3차함수는요 야 부호 변화가 한 번 있어야 돼. 부호 변화가 한 번. 그럼 어쨌든 0 되는 녀석이 있다라는 거 아니야. 부호 변화할 때 x축을 칠 거니까 일단 확실하게 누구일 때 0 돼요? x가 0일 때 0 됐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짱구를 굴려야 돼. 여기가 2차 방정식이잖아. 여기 2차식이잖아. 그럼 이 녀석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허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제가 하는 말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자식이 만약에 서로 다른 허근을 가져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자 축과 안 맞나 이런 소리네. 그러면 이 자식에 대해서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건 괜찮은 것 같아. 지금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 이 자식이 만약에 판별식이 0이야.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질 텐데 그 중근이 0은 아니겠어요 지금? 0 넣었을 때 0이 안 되니까. 그럼 또 다른 중근을 가질 텐데 우리는 알잖아. 3차 함수가 중근을 갖는 이런 접하는 형태면 부호 변화가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야. 3차 함수가 접하는 형태면 부호 변화가 한 번밖에 없어요. 괜찮은 거지. 판별식이 0인 것도 괜찮아. 승현이 이해돼야 돼, 그지? 근데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럼 이 자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 물론 그 두 근 중에 한 근이 0이었었으면 또 괜찮을 수도 있었어요. 이해했어요?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갔는데 그 두 근 중에 한 근이 0이었었으면 괜찮을 수도 있었다고. 근데 얘는 그 또 다른 한 근이 절대 0일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문제에서는 체크할 필요가 없네요가 되겠죠. 이 문제에서. 근데 다른 질문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다른 반에서 있더라고 얘들아. 이렇게 얘가 서로 다른 거지만 저쪽 근이랑 겹치는 그런 형태 문제 아마 쌤에 있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런 판단을 하셨으면 판별식 0보다 같거나 작다 써주시면 되네요. 판별식 좀 쓰면요. 9a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얼마야? 16? 얘가 0보다 같거나 작다. 이거 풀어주면 돼요. 근데 외우지 마 얘들아. 알겠죠? 외우지 말고 그때그때 보면서 판단. 자, 602번. 성원이 집 근처 스카 다니냐? 공부 잘 돼? 현주도 집 근처 스카? 사람 많아? 집중 잘 돼? 아주 잘 돼? 사전 차단. 집 근처 스카? 공부 잘 돼요? 아,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공부 잘 된다고 뭐 굳이 터치할 거. 굳이 공부 잘 돼? 집에서요? 근데 약간 집에서 딴짓한 캐릭터 같은 느낌이 풍기지 않나요? 아니 맞아. 아니 딴짓해서 갇혀 있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조용한 거 너무 싫어. 조용한 거 너무 싫어해? 비염이 있는 것보다 더 끼고 해가지고 진짜 못 조용한 거. 아, 너 못 조용해? 아, 너가 자꾸 주변에 방해를 주는구나? 사전 차단. 근데 집에서 딴짓 많이 해요? 그런 것 같은 캐릭터는 아닌데. 우진이? 좀 하는 거. 좀 해? 아, 그래도 좀 해? 그래도 숙제하는 거 보면은 뭐. 자,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12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안 풀어버릇해서 그런가? 사실 뭐 예. 자, 요렇게 좀 있어요. 우진아, 이 문제 딱 봐도 뭐 보시게 생겼어? 치환하고 싶게 생겼잖아. 누가 봐도. 그지? 근데 치환을 하고 나면 이건 얘들아, 기존에 있던 S2들은 뭐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예전에 지수로그 방정식 삼각방정식 풀 때도 치환하면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무조건 신경 쓰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A의 범위를 구하셔야 되는데 이때 주어진 이성을 보니까 얘가 아르베 볼록이네. 그럼 여기 대칭축이 3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X의 범위가 성원아 2부터 5니까 이쯤 어딘가가 1 거고 요쯤 어딘가가 5겠지? 그럼 실제로 그래프는 요만큼만 그려지니까 여러분들께서는 3을 대입했을 때가 얼마지를 빨리 잡아야지. 그럼 3 대입하면 3, 6, 18 더하기 8 마이너스 10 여기 9니까 마이너스 1 5 대입하면 얼마지 해서 봤더니 25 33 빼기 33이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이고 3 이하예요 로 수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얘네 Y는 A의 3승 마이너스 12A 더하기 1 요렇게 잡아주겠지. 그럼 그냥 이 녀석의 범위 내에서 최대치 구하면 되는 거니까 끝난 거지 우진아. 밑에 있는 문제도 똑같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어차피 그 x 자리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푸는 방법 어차피 똑같지 뭐 그지? 쌤 근데 603번은 x의 범위가 없잖아요. 없어도 풀 수 있게끔 세팅이 되나 보지 식의 형태가. 그지? 치환을 하고 나면 몇 이상 요 정도 범위면 나올 것 같은데 그거여도 답을 낼 수 있나 봐. 615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615번. 얘들아 뭐 이거 입체 도형이라고 해서 뭐 더 달라질 거 없죠. 쫄지 않고 가면 뭐 나오겠지 뭐. 보자. 자, 오른쪽 그림은 원기둥 위에 반구를 올려놨대요. 입체 도형이래요.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길이와 반구의 반지름 길이가 같고 이 입체 도형의 겉넓이가 아이고야 20파이로 일정할 때 부피의 최대값은 승현 쌤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기억이 안 나네. 구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할 때 구의 겉넓이가 어떻게 되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그지? 까먹어. 뭐지? 구의 반지름이 R이었을 때 겉넓이 그치? 4파이 R 제곱 그죠? 구의 겉넓이는 4파이 R 제곱. 뭐 얘들아 저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모르지만 않게끔만 해두면 되는 거지. 부피도 있지 않았나? 저 상윤아? 기억이 안 나. 3분의 4. 그렇지. 저렇게 우리가 딱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지? 그림을 대각만 좀 그리면 대각 그릴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반지름의 길이를 몇이라 둘까? 쌤 x라 둘게요. 반지름의 길이를 느낌 보시겠다면 어차피 내가 얘들아 겉넓이 구하려면 이 높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높이 잠시만 h라고 좀 할게. 우리 이 정도 알죠? 내가 옆에 이렇게 싹둑 가위로 잘라 펼쳐 옆면이 직사각형 모양인 건 우리 알고 있다 그지? 그럼 천천히 겉넓이부터 씩 세우자. 자, 우리 승현이가 봤을 때 요 녀석의 옆에 면적 있죠? 요 자식의 옆면적. 그럼 저 자식의 옆면적은 얘들아 요 원의 둘레의 길이가 밑변의 길이가 되죠? 거기다 그냥 뭐 곱하면 돼? h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 정도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좀 계산하면 되는 거지. 대충 좀 느낌 오시나? 자, 그러면 잠깐만.
아, 큰일 자 볼게요. 자 반지름 길이가 x고 높이가 h니까 밑면의 면적은 요 면적 선 어떻게 돼요? 그치 파이 x제곱 그래서 그냥 파이 뺄게요. 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우진 요 옆면은 펼치면 직사각형인 거 돼요? 그럼 요때 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이 원의 둘레 길이가 될 거 아니야? 저 둘레 길이 어떻게 돼? r 곱하기 이제 h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는 건데 파이 뺄게요. 그러면 플러스 2파이인데 파이 약분시켰으니까 2x에다가 곱하기 h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승인이 되지? 그 다음 요 9라고 하는 녀석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잖아. 그러면 4파이 x 제곱이잖아. 근데 파이는 약분했고 4x 제곱인데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2x 제곱 이렇게 되겠네. 승인이 그렇지 않냐? 이게 건널비잖아. 20파이래요. 이게 20이라는 소리.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거 살짝쿵 이거 3x 제곱 아니야 이거? 그럼 이거 3x 제곱 더하기 2xh가 20. 일단 여기까지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야 부피의 최대값 구해봐 이렇게 나와있네. 가자. 그럼 부피는요 파이 r 제곱 파이로 묶어 파이 r 제곱 x 제곱에 h 한번 곱해주면 되겠네. 그게 일단 부피죠. 거기에 플러스 아까 전에 상윤이가 잘 얘기했다시피 3분의 4 파이 r 3승인데 파이를 묶었고 3분의 4 x 3승인데 반이니까 3분의 2죠. 그러면 3분의 2 x의 3승 이렇게 가세요. 좀 잘한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요거 바꿔주면 되죠? 지금 요 정도만 계산하고 이제 스탑할게요. 봐봐 승현아. 요거 x제곱 h인데 저걸 내가 x 곱하기 xh로 봐도 전혀 문제 없잖아. 그러면 핫 10 따라오시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x 곱하기 xh 대신에 10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이라고 써도 전혀 잘못한 거 없지 않냐? 그냥 x에 관한 그냥 3차식이 되네요. 여러분들이 뭐 최대값 구하시는 거 구해주면 되는 거지. 지민이 해야지. 별게 없었다. 616번. 혹시 이해 안 되거나 좀 더 계산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그 다음 616번입니다. 현준이 앉아. 옳지. 자, 볼까요? 자,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녀석을 보면 가볼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3인 정육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대요. 아, 오케이. 이 자식의 모양이 4루트 3이래요. 가볼게, 승현아. 이것도 그냥 얘들아 쫄지 않고 식 잘 세우면 돼. 식 잘 세우면 돼. 가볼게. 자, 뭐 어쩌고저쩌고 잘라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거기 나와 있는 색칠된 그 느낌 그대로 육각기둥에 뭔가 상자를 만들려고 한대요. 그랬을 때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높이를 구해봐 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고, 거기 나와 있는 세팅을 좀 보면 여기서 뭐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네. 거기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그러면서 요 주황색 길이를 x라고 칭했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죠? 그러면 승현 정육각형이니까 한 내각이 몇 도야? 그치 120도야. 그치? 정육각형이니까 한 내각이 120도야. 자
자 그러면 여기서 고지고대로 얘들아 이렇게 올리면 쌤 거기 윗부분만 지금 보는 중이야. 고지고대로 올리면 여기 몇 도겠어 서원아? 여기 60도겠지 뭐 얘들아. 거기 나와있는 그림 그대로 그냥 적용을 좀 시키면 야 그럼 끝! 요 길이 승현아 몇 x? 그치 루트 3분의 x죠? 너무 잘했죠 우리 승현이가. 얘는 루트 3분의 x지 뭐 1대 2대 루트 3비를 쓰면 되는 거니까 상윤이 알아먹지? 그러면 내 이야기 들어줘 얘들아. 나 어떻게 계산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녀석을 보니까 대충 이렇게 있는 거잖아. 너네도 알다시피 저 안에 있는 것도 정육각형이잖아. 그지? 그럼 정육각형이면 한 개의 정삼각형이 총 6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밑면적 먼저 구할 거고 얘들아 보이죠? 여기가 이렇게 웅 하고 들리는 거잖아. 그럼 높이는 그대로 x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잖아. 이해했지? 가자. 요 길이 끝났죠? 자, 요 길이가 끝난 이유는 답 낼게요. 자, 요만큼의 길이가 4루트 3인데 거기서 루트 3분의 x, 루트 3분의 x 두 개 빼면 이 길인데 이 길이가 얘랑 똑같잖아? 그럼 저 길이부터 내가 먼저 구하면 4 루트 3에서 루트 3분의 2x를 뭐 하면 되고 일단 빼면 한 변의 길이야. 동의하지? 요거 한 변의 길이. 근데 나는 알고 있잖아. 정삼각형의 길이가 a였을 때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밑면은 6개 있잖아. 거기에 높이 x 붙여주면 이게 부피식이 된 거지. 근데 여기서 이거를 전개하고 앉아있으면 힘들지. 이거 그냥 빨리 원점 뚫고 가고 여기서 접할 거니까 비율관계 써가지고 빨리 최대값 잡아주시는 게 훨 낫지. 답 내실 수 있는 거 보이실 거라. 스탑할게요. 여기까지가 최대 최소와 미분. 이해 안 되잖아. 됐어. 지민이 이해됐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652번 보면 됩니다. 652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킬 때 f2의 값을 좀 구하시오라고 얘기했고 상윤아 가조건이 뭘 의미해? 그치 기함수를 의미하는 거지 뭐 원점 대칭. 자 그러면 우리는 오케이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여서 자 요런 느낌의 원점 대칭 함수구나. 그러면 소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학습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요 점이 x축이 되는 거지 뭐. 자 우리 더 개념에서도 학습했던 주제이긴 한데 그럼 여기가 x축이면 거기 나조건 절대값을 취하려 오지나. 절대값을 취하면 밑에 있는 부분 접어 올려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y는 2라고 하는 녀석을 찍어서 교점이 4개가 나와야 돼 이런 말인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여기가 마이너스 2였구나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접어 올려서 2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여기가 원점인 거 우리 알고 있고요. 그 값을 갖는 순간부터 절편까지 지민이 비율관계 몇 되면? 그렇지 1대 루트 3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여기 지점을요 루트 3 알파로 놓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게 이제 저의 생각인 거죠. 그러면 요 3차함수 fx라고 하는 녀석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었고요 0,0 원점 지나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요렇게 놓으면 x 플러스 루트 3알파 x 빼기 루트 3알파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뭐. 근데 이때 우리는 여기가 그러면 알파였구나 라는 게 비율관계를 통해 알 수 있죠. 1대 루트 3.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파를 좀 대입해 주시면 알파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3승 이 녀석의 값이 알파에 아니라 개똥멍충아 마이너스 2면 되는 이렇게 합니다. 알파는 1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fx 구해집니다. 괜찮으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험 보고야겠다. 5개밖에 안 나와가지고 질문 5개밖에 안 나왔어. 아 내가 저기 S1 반에 친구랑 얘기를 좀 하다가 시험을 보고 싶다는 거야. 자기들이 여름방학 동안 얼마나 했는지 점검할 기회를 왜 이번엔 안 주시냐.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야. 알겠다. 뭐 어떻게를 원하냐. 중간고사 거 하나, 기말고사 거 하나 이 정도는 좀 준비해 주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알겠다. 그래서 어제 이제 중간고사 거 하나 봤고 토요일에 기말고사 거 하나 보기로 했는데 아 이런 뜻깊은 시간을 내가 꼭 S1끼리 S1 애들이랑만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상윤이도 S2에 봤는데 S2에서도 안 봐. 자, 하여튼 뭐 그렇고요. 자, 그럼 문제가 얼마 안 남아서 한 문제 정도만 좀 더 보고 좀 일찍 좀 쉴게요. 오늘은 자 662번 보자. 662. 자 함수 fx가 있고 혹시 몰라서 이번 주는 클리닉이 있어요. 이번 주는 아직 방학 기간 주니까. 자 그래서 뭐 선생님 저 또 뭐 다른 일정이 있어요. 뭐 아파요. 뭐 여행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 한 번은 와야지, 그지? 한 번은 와야지. 자 662번 함수 fx가 있는데 얘가 2x 3승 마이너스 3n x 제곱 더하기 n 이래요. 그런가 봐. 이때 n이 자연수일 때 fx가 0이 되게끔 하는데 그게 서로 다른 세제곱을 갖도록 하는 가장 작은 n의 값을 a라고 하재요. 그렇구나. 그때 n이 a일 때 fx의 극대값을 b라고 하자. 뭔 말이야? 가보면 되지 뭐. 나 해볼게 승현아. fx라고 하는 녀석이 자 2x 3승 마이너스 3n x의 제곱 더하기 n 비율관계 쓰려고 하면 쓰실 수도 있는데 뭐 얘들아 뭐 그게 꼭 써야 된다라는 내용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미분할게요. 그럼 6x 제곱 마이너스 6n x네요. 대충 6x로 묶어주시면 x에 6x로 묶어주시면 x 빼기 n이네요. 근데 문제에서 n이라고 하는 녀석은 무조건 자연수니까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여기가 0 여기가 n 0 넣었을 때 n 이 정도 느낌이네. 승현이 이해했지? 그런데 얘가 서로 다른 세제곱을 가져야 된다고? 오키도키. 보자. n 넣었을 때 얼마지가 궁금해. 그럼 n 넣어볼게. 내가 넣어볼게 승현아. 2n 3승 빼기 3n 3승 더하기 n 그럼 n 마이너스 n의 3승 이렇게 돼. 그러니까 승현이 이해했지? 승현 fx랑 x축을 찍어가지고 서로 다른 교점이 3개였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n이 무슨 소리야 승현? 여기 1 넣으면 얼마냐 승현아? 여기 1 넣으면 0 그러면 x축 이렇게 되네? 서로 다른 그 3개 아니네? 근데 x가 2면 여기 얼마야? 그치 뭐 대충 마이너스 나오네. 대충 음수네. 그럼 x축 이 사이에 꺼져 있겠지 그지? 이 사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서로 다른 세제곱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n 중에 제일 작은 거 얼마인 거야? 2였구나 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지. 그럼 n이 2였을 때 극대값 구해봐 이 자식아 이렇게. 근데 극대값은 2겠죠 뭐. 우진이 해야 돼.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나서 잠깐만 그 밑에 있는 664번까지 664번까지 지민이 이해했죠? 유진 또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어땠어? 괜찮았어?
다행이지 않냐. 진짜 우리나라가 방학이 이렇게 딱 길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 겨울방학 때는 또 완전 개 타이트하겠지만 그건 겨울에 생각할래요. 잘 왔어. 자, fx가 있는데 fx가 3분의 2 x의 3승 마이너스 2ax 더하기 2a 이렇게 있어. 얘기 들어봐. 함수 fx가 극값을 갖기만 하면 되나봐. 이거 내가 알려준 내용인데 극값을 갖기만 하려면 도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극값을 가져야 돼 라는 말을 통해 쟤를 미분한 도함수 f'x라고 하는 녀석이 흐짜짜짜 얘가 대충 2x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지금 이해했지? 그러면 봐봐 얘들아, 얘가 대충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그리는 거야. 대칭축이 y축이고요 0 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2a란 말이지. 근데 x축이 저 값보다만 위쪽으로 형성이 되면 무조건 뿔맛뿔이라 그 값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2a보다 x축이 더 위에만 있으면 돼. 같아도 안 돼. 위에 있어야 돼. 요 정도 느낌. 그래서 그 값을 가져야 돼 라는 말은 a라고 하는 녀석이 양수여야 돼 라는 말과 같은 말이네요. 일단 여기까지 1차적으로 좀 잡았고요. 방정식 fx는 빵이 오직 한 개의 식을 가져야 돼. fx는 빵이 오직 한 개의 식을 갖도록 fx는 빵이 오직 한 개의 식을 갖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찮네. 조금 귀찮아. 근데 해야지 뭐 어떡해. 이거 얘들 조금 귀찮지만 갈게. 잘 들어. 여기 저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a 같네요. 야, 우리 a가 양수라는 게 지금 이미 기본 전제야. a가 양수여야 도함수가 0 되게끔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지민아 루트 a겠어. 그래야 2a 빼기 2a가 나와서 0 되지 뭐. 그러면 해당 3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겠어요. 당연히 이해하고 있지 지금?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a고요 여기가 루트 a네.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가 한 번만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a를 넣으면 집중해줘. 루트 a라고 하는 녀석의 3승은 a 루트 a. 근데 마이너스가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a 루트 a. 근데 여기 마이너스 루트 a를 넣게 되면 2a 루트 a.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2를 더한 거니까 3분의 4에 a 루트 a 이렇게 되겠네. 거기에 더하기 2a까지. 승윤 이해하지? 쌤 뭐 한 거 없다 얘들아? 그냥 여기 있는 x값을 여기다 넣은 거밖에 없어요. 근데 a가 양수잖아. a가 양수였으니까 얘는 100% 양수일 거 아니야. 쟤보다 밑에 무조건 x축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원하는 건 x축과 오직 한 개의 식을 가져야 되는 건데 얘보다 밑에 x축이 있는 게 확실하거든. 그러면 x축과 오직 한 근에서 만들려면 x축이 이런 데 있었어야 되네. 결론 극소보다 x축이 밑에 있으면 되네. 극소보다. 그게 결론이네. 그지? 자, 그럼 극소만 내가 마찬가지로 잘 파이팅 있게 구해주면 될 것 같아. 갑니다. 루트 a를 넣게 되면 3분의 2 a 루트 a 마이너스 2a 루트 a. 그 말은 마이너스 3분의 4 a 루트 a 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2a 라고 하는 녀석을 더한 게 극소값인데 저것조차 0보다 커야 fx라고 하는 녀석의 x축과 딱 한 점에서만 만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a라고 하는 녀석이 양수니까 그냥 계산이네 얘들아. a라고 하는 녀석이 양수니까 개무시. 그러면 뭐야 2라고 하는 녀석이 더 커요. 3분의 4 루트 a보다 이렇게 돼. 1, 2. 그럼 루트 a는 2분의 3보다 작다. 제곱하시면 4분의 9보다 작다. a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됐었겠지. 4분의 9보다 작다. 그러면서 0보다 커야겠죠. 아까 양수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이렇게. 상민이 이해했어? 지민이 이해했어? 성이 이해했죠?
오케이. 자, 요렇게까지 해서 일단 우리가 방정식 쪽 파트 일단 질문 나오신 것을 좀 봤고요. 부등식 쪽 남았는데 얘들아 좀만 쉬었다 합시다. 좀 일찍 쉴게요 오늘. 상민이가 원한다면 도와줘. 같이 끝내야지. 자, 672번입니다. 가볼게요. 힘내시고. 678이네요. 678. 지금 화이팅. 잠을 거의 못 잤나 우리 지민이? 그래, 아유, 왜 못 잤대? 잠이 안 와가지고. 이게 곧 보자. 자, 갈게요. 어느 운송회사가 일정한 무게의 물품을 시내에서 X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저만큼 든대요. 근데 배달 요금으로 저 정도 받는데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상윤아,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너한테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1,000원이 들어. 너한테 800원에 팔았어. 난 200원 이득 보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1,000원에 샀어. 1,000원 들었어. 근데 너한테 팔았는데 내가 적어도 손해는 안 보려면 1,000원 밑으로 팔면 되는 거죠. 이해돼? 끝났지 뭐. 야, 내가 어떤 걸 만드는데 180x 문제에 드는 비용이 180x 더하기 4,500원 정도 돈이 드나봐. 이게 내가 드는 비용이에요. 근데 내가 배달 요금으로 2x 3승 너무 옆에서 썼네. 내가 배달 요금으로 2x 3승 더하기 3x 제곱 자 더하기 a만큼 이 정도 비용의 돈을 받는데요. 이해하셨지? 그럼 얘에서 요 자식을 뺐을 때 요만큼을 뺐을 때 그게 적어도 몇 이상이면 돼? 0 이상이면 될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에서 내가 드는 비용을 뺐을 때 적어도 마이너스는 나지 않아야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손해도 보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끝! 요 정도만 세울게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그냥 말뜻만 이해했으면 되는 기본적인 문제고, 그래서 180x 마이너스 4,500 요 자식이 크거나 같으면 돼 마이너스 a보다 이렇게 가지면 되는 거 이해되죠? 그럼 상윤아 굳이 푸는 거 안 할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질문하신 게 481번이에요. 미안, 681번이에요. 얘들아 세 문제 남았어. 좀 힘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4승 자 더하기 4a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2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의 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 자, 이 자식이 0 이상이 됐으면 좋겠대요. 가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해당 녀석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좋겠대. 미분할까요? 미분합시다. 지금 상수 안 넘겨요? 안 넘길래요? 그럼 이제 미분하시면 4x 3승 플러스 8ax 자 마이너스 4에 2a 더하기 1 이렇게 있네요. 대충 x에다 1 넣으면 0 나오네요. 그지? x에다 1 넣으면 0 나오니까 4로 묶었다 치고요. 개수 1 그 다음에 0 4로 묶었다 치면 개수 2a 4로 묶었다 치면 개수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자 니은자로 자 1 넣었을 때 빵이었으니까 1 2a 더하기 1 하고 이쪽 빵 나오네. 생긴 여기까지 했지?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자식은요 4로 묶었을 때 x-1이라고 하는 인수는 무조건 먹고 있는 상태에서 집중해라.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a 더하기 1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네요. 근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냐? 양수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얘들아 봐봐.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질문한 이유는 얘 때문일 것 같기는 한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얘들아 빨리빨리 판별식 써. 인수분해 안 되면. 그럼 판별식 써보면 자 대충 계산해보시면 음수 나오는 거 정도 확인 가능하죠? 그럼 판별식을 썼을 때 음수라는 건 서인아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붕 떠있다는 소리고 즉 내가 노란색으로 밑줄 친 이 자식의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였다는 소린 거지. 그러면 주어진 도함수가 0 되게끔 하는 녀석의 값은 x가 1밖에 없었다는 소리고 x가 1이었을 때를 기점으로 걔보다 작았을 때는 부호가 마이너스일 거고 걔보다 컸을 때는 부호가 플러스였겠지. 보시기 집중? 아유 졸려. 자 그래서 x는 1이라고 하는 녀석을 기점으로 감소하다 증가했을 거고 따라서 그래프 개혁은 이렇게 생겼겠지. 대충. 따라서 우리는 x가 1이었을 때 극수면서 동시에 최소였구나라는 거 정도가 잡히는 거지. x에다 1 넣어주시면요 1 넣을게요. 1. 자 a부터 가자. 4a 빼기 8a 그러면 a제곱 남았고요 4a 빼기 8a니까 마이너스 4a 될 거고 자 1 넣어주시면 1 빼기 4 빼기 2 빼기 7이네요. 안 틀렸겠지? 맞는 것 같은데 a 넣으면 1 넣으면 a제곱 있고 마이너스 8a에 플러스 4a니까 마이너스 4a이고 1 넣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에 더하기 1이니까 아무도 안 넣어줘. 마이너스 5잖아. 얘가 항상 몇 이상이 되면 돼? 0 이상이 되면 되는 거지. 우리 승현이 이해하지? 이렇게 하면 돼. 승현이 이해되지? 자, 그 다음 686번 딱 비슷한 결 아니냐 얘들아? 686번을 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우진아 fx랑 gx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적을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개수가 5개가 될 때 n의 값을 좀 구해줘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거 왼쪽과 오른쪽과 각각 풀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보자. 686번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는 문제 아니야? 갑니다. 자 왼쪽 거부터 풀게 되면 자 12x를 왼쪽으로 넘길게요. 12x를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x의 4승 그 다음에 플러스 2x 3승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자 다 왼쪽으로 넘겼을 때 이게 k 이하야 라는 내용 하나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오른쪽 거 2개 풀면 12x를 저로 넘기면 2x 제곱 자 그 다음에 넘겨주면 12x 그 다음에 더하기 n 이라고 하는 녀석이 k 이상이어야 돼 라고 해서 요렇게 2개를 풀어주면 되는 거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도 만족시켜야 되고 이것도 만족시켜야 돼 항상. 아이고 끝났잖아. 이제 가자. 자, 요 자식 같은 경우에는 밑에 거부터 보면 얘가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럼 여기 대칭축이 대충 3이었다라는 거 정도 잡히네요. 그럼 3을 넣어주게 되면 n 그 다음에 36이고 여기가 36이고 9이 18이니까 마이너스 18이죠. 승현이 맞아? 저 값이 항상 k 이상이려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뭐. 그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k 이상이지. 일단 여기까지 위에 거 밑에 거 하나 풀었고요. 자 위에 것도 좀 내가 보면 얘도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원아 미분해. 자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4 x의 3승 플러스 6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x 그 다음 마이너스 12 요렇게 우리가 잡아주시면 되겠죠. 대충 마이너스 1이면 성립하는 거 보이죠? 마이너스 1이면 0이 되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로 묶어. 자 마이너스 1로 묶으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었기 때문에 x 더하기 1 있을 거고요. 조리제법 써. 마이너스 1로 묶어주시면 2 마이너스 1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3 여기는 1 마이너스 1로 묶었으니까 여기는 6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됐었으니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오 5 6 빵이네요.
그럼 우리는 남은 부분이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 요 정도 느낌.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얘도 혹시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좀 우리가 체킹해주면 안 되겠네. 3, 2 이제 마마니까 얘 안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판별식을 좀 한번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4이 86에 40 아이고 이거 음수네. 그죠? 그럼 얘가 판별식이 음수였다라는 건 아까랑 똑같은 논리. 얘는 무조건 부호가 플러스. 그럼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을 기점으로만 부호 변화가 생기고요. 집중해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가 플러스일 거고요. 마이너스 1을 넘어가게 되면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겠지.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함수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래프가 현주에 생겼었겠죠. 그럼 1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였을 거고요. 1을 좀 대입을 해주시면 여기다가 자 2 빼기 12 빼기 10 빼기 1 빼기 1 빼기 12네요. 1을 아니 마이너스 1이구나. 아무도 안 줘.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기 12 그럼 대충 8. 이해 안 되잖아 현주. 이해했어. 성현이 괜찮아? 그러면 얘가 항상 K보다 작아야 돼. 라는 말은 K가 8 이상이래야 돼. 힘들어. 괜찮아지냐? 야, 그러면 K가 8 이상인데 이거 이하여야 된대. 근데 그걸 만족하는 K가 5개여야 된대. 8, 9, 10, 11, 12면 되네. 그러니까 얘는 12가 되려면 30이어야 되네. 당연히 이해 안 되잖아. 야, 왜 안 되면 끄덕이지? 되면. 승현이 이해되지?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들아. 691번. 유진이 졸리냐? 거의 깼어? 그래? 다행이다. 거의 끝나가는데 거의 깼구나. 좋네요. 우진이 어제 몇 시에 잤어? 어? 그래? 보통 언제쯤 누워? 2시? 오늘 몇 시쯤 일어났는데? 학교 가니까? 집에서 그쯤 일어났겠네. 6시 40분? 한주는 좀 머니까 덜 일찍 일어나나? 6시? 상균 오늘도 5시 일어났어? 뭐 9시쯤 자고? 10시쯤 자고? 11시? 뭐 해야지 어떡합니까? 근데 왜 오늘 계약을 한 건지 진짜 1도 모르겠네. 아니 어차피 너네 내일 또 안 가잖아. 내일 광복절일 학교 안 가잖아. 아니 근데 목요일 왜 계약을 하는 거야 도대체. 학교를 잠깐 맛만 보고 오는 거잖아. 왜 가는 거야 도대체. 뭐 학교에서는 뭐 별다른 얘기 없어요? 뭐 뉴스에 나온 소감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괜찮아요? 뉴스 나온 거 알죠? 근데 이게 대충 특정이 됐다며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대충 다 안다며. 아는 사람들은. 젊으신 쌤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안돼. 자 가보자. 691번. 자 691번 하고 다들 세수 한 번씩 하고 오세요. 알겠지? 그리고 딱 시험 하나 딱. 알겠지? 봐야지. 중간고사 걸로다가 어제 S1 본 거랑 똑같은 걸로 볼게요. 똑같은 걸로 봐야 정확한 비교가 되니까. 자, 691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 자, 상윤 나봐봐. 위치를 미분하면 로또 속도 그지?
가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접근하면 속도로 접근하면 위치 이래죠. 근데 얘들아 내 얘기 잘 들어. 우리가 적분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부정적분이 있고 하나가 정적분이 있어요. 부정적분을 하게 됐을 때는 적분의 결과가 함수가 나오는 거 알아? 너네가 어떤 녀석을 부정적분하면 함수가 나오잖아. x제곱을 부정적분하면 3분의 1 x 3승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다시 가속도 함수를 부정적분하면 무슨 함수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거야? 속도 함수가 나와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거지. 속도 함수를 부정적분하게 되면 위치 함수가 나오는 거지. 이해됐죠? 속도를 정적분하면 답이 엄청 불안해. 어린 말씀 많이 속도를 정적분하면 불끄덕여. 네가 대답할 차례인데 속도를 정적분하면 속도 정적분하면 아니지. 함수가 나오지 않지. 정적분을 하면 함수가 나오지 않지. 결과가 나오잖아. 너네가 어떤 속도 함수를 1부터 3까지 정적분하면 갑자기 함수가 뜨지 않잖아. 어떤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걔가 뭘 의미하냐고. 뭐라고? 위치 조금 잘못됐죠. 뭐야? 그치? 위치의 변화량이 뜨죠. 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 t, dt 이렇게 여러분 정적분해요. 그럼 이게 적분하면 x, b 빼기 x, a일 거 아니야. 우리가 보통 속도 적분하면 x라 쓰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b초일 때 위치에서 a초일 때 위치를 빼자 이런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떠요. 이해했죠? 근데 속력을 정적분하면 그렇지. 그 차이만 좀 알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속도의 절대값을 취한 게 속력인데 생각해봐. 아마 영미쌤은 했을 것 같은데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축보다 밑에 있는 녀석은 뒤로 간다는 의미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너네가 정적분을 하게 되면 뒤로 가는 거 앞으로 가는 거가 다 반영이 돼서 떠요. 근데 절대값을 취하면 그게 속력이니까 정말로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지. 지금 앞으로 3 뒤로 5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2. 이해되셨죠? 이동 거리는 2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앞으로 3 뒤로 5 가는데 이씨. 그렇지 8 이렇게 되는 거지. 계산해지죠? 오케이. 자, 그럼 요 정도 내용 인지한 상태에서 691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에 T에서의 위치를 각각 FT, GT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요렇게 좀 나와 있어, 지민아. FT에서 GT를 빼재. 그럼 두 위치 함수에 그냥 차죠, 뭐. 얘가 쫄지 마시고. 어차피 이건 물리 시간이 아니란 말이야. 물론 물리하는 친구들은 이 파트가 엄청 쉬울 거예요. 물리를 혹시 공부해본 친구들은 안 했구나. 근데 물리를 안 했어도 뭐 큰 상관없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T는 1에서 두 녀석이 처음으로 만났는데 같은 말, 위치가 같아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1 넣으면 얼마나 소리야? 0. 위치가 같으니까. 승현, 그냥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때의 속도도 뭐하대? 이 뭐하대 속도가 같대. 그럼 미분에서 1 넣은 것도 얼마야? 0. 그럼 A, B 나왔나? 나오죠. 저 그만합니다. 그럼 이거 그냥 함수 잡히잖아. 선 이해했지? 그럼 속도가 다시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미분 그 미분했을 때 또 다른 도함수가 0 되는 순간, 그 순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거리 구하면 되는 거죠. 이해했죠? 선 이해했지? 자,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거 다 풀었고요. 꼭 얘들아, 우리 B단계는 시간은 다 풀어야 돼. B단계는 알겠지?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숙제 낼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합시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딱 해가지고 센 교재 안에 있는 B단계는 다 푸는 그런 뭔가 아름다운 느낌. 그래서 막 그때 막 이렇게 쭈꾸리만큼 남고 이러지 말고. 그럼 우리는 거기서 이제 C단계랑 내신 교재랑 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딱 범위 맞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괜찮으시죠?
자, 현재 시간 49분.